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볼 거야. 교과서 14쪽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본 8페이지 아래 연표를 잠시 보자. 삼국시대 세 나라가 건국된 순서를 알 수 있어. 가장 먼저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 온조가 기원전 18년 백제를 건국하였어. 이제 14쪽으로 넘어와서 고조선은 중국의 한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그 후 한반도 일대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했지. 이때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된 거야. 그중 백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백제를 세운 온조는 교과서에서 고구려의 왕자라고 했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인데 보통 우리 같으면 편하게 왕자 생활을 누리겠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생하는 길을 왜 택했을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고구려의 왕 주몽은 다른 아들인 유리를 후계자로 선정하였고 이것에 대해 괴로워했던 온조와 형제 비류 그리고 엄마 소선호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며 고구려를 떠나 지금의 경기도 서울 하남 일대에 한강 유역의 위례성을 도읍으로 삼았어. 그런데 온조의 형인 비류는 나는 바닷가를 나라의 수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긴 바다가 없으니 위례를 떠났고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에 정착을 했으나 후에는 백제에 흡수되었지. 시간이 지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 근초고왕이 남쪽, 북쪽으로 영토를 늘리고 그때 당시 중국의 외,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지. 또한 고구려 신라 가야와 전쟁도 했지만 때에 따라 교류도 하기도 했어. 15쪽에 와서 이제 고구려 이야기를 해보자. 부여를 떠나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 활을 잘 쏜다 등 탄생에 얽힌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영토 확장을 많이 했던 나라야.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여기 보이는 랴오허강, 그러니까 요하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는 충청도 일대까지 차지할 정도로 영토가 아주 넓지. 그래서 지금도 중국 만주 지역과 북쪽에서 광개토 대양릉 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구려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 고구려가 세워질 때 도읍지는 졸본이었고 이후 국내성을 중심으로 잡았지. 북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광개토대왕의 이를 이은 장수왕은 도읍을 남쪽 평양성으로 옮겨 남쪽으로 영토를 더 차지했어.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어. 마지막으로 신라는 박혁거세가 경주 지역 일대에 세웠어. 박혁거세 또한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지. 주몽도 그렇고 혁거세도 그렇고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뛰어난 왕 그리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나라로 백성들이 스스로 믿게끔 한 거지. 먼저 5세기의 전성기가 온 고구려가 북쪽에서 자꾸 밀고 들어오니 신라는 백제와 연합을 하였어.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한 신라는 6세기 532년 법흥왕이 가야의 일부를 정복하였고 이후 진흥왕은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지. 그런데 신라 백제가 함께 싸워 얻은 땅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또 전쟁을 해서 신라가 차지를 한 거지. 그리고 가야의 남은 연맹들을 다 정복하면서 남쪽으로 영토를 늘렸어. 아까 영토를 크게 늘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기르기 위해 장수왕이 광개토대왕릉 비를 세웠지. 신라도 진흥왕이 순수비라는 비석을 서울 그리고 지금의 북한 지역인 황처령, 마운령 일대 등에 세웠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 비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을까? 대략 누가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했는지 왕의 업적과 또 그를 도왔던 신하 이름들도 쭉 같이 기록이 되어 있겠지. 이렇게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성기에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래, 모두 영역을 크게 넓혔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바로 세 나라 다 어느 지역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한강 유역이야. 넓은 평지 그리고 큰 강이 흐른다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농사를 짓기 좋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기에 이 한강이 있는 서울 일대를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이해하겠지? 교과서 17쪽으로 넘어가면 삼국의 문화유산 몇 가지를 볼 수 있어.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추측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그림, 고구려 무용총. 이 무용총은 무덤이야. 이 무용총에 그려진 검은고 연주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 검은고는 중국의 칠연금을 보고 고구려에서 만든 악기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신라 경주 지역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리 제품들은 신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역에서 만들어서 중국을 통해 신라로 들어온 것이야. 이 서역이라는 곳은 그 당시 중국의 서쪽을 뜻하고 지금의 인도와 그 주변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받기만 했을까? 반대로 고구려 수산리 벽화와 다카마스 벽화를 비교하면 옷차림이 비슷한데 그때 당시 일본에게 의복 문화를 전수해 준 거지. 또한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그 모습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중요한 증거 하나 더. 일본의 불상 재료인 붉은 소나무는 일본에서 자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거래. 그렇다면 추측해봐. 그래,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일본에게 줬거나 전수했거나 또는 불상을 줬거나 둘 중 하나겠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친 거지. 17쪽 아래 물음에 답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써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공부 후 시간이 남으면 삼국과 다른 나라들의 교류했던 내용들을 더 찾아봐.